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세금 감면안에 서명을 하면서 내년에는 민주당과도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도 했습니다. 세금 감면안의 영향으로 싱클레어도 직원들에게 $1,000 보너스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이 오늘까지 꼭 열흘 남았습니다. 분야별 2017년 탑뉴스에서 가장 윗자리에 오르는 아이템은 미투 무브먼트입니다. 1936년부터 10대 뉴스를 선정한 AP통신이 뽑은 올해의 넘버원 뉴스는 정치가 아니라 남녀관계 이슈입니다. USA 투데이는 2017년 비즈니스와 테크 분야의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키워드는 아마존 왕국, 세금 감면, 비트코인, 성추행 등입니다. 구글의 에릭 슈밋도 회장 자리를 내놓고 인공지능 분야의 어드바이저만 한다고 발표했는데 여자 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젯밤 거의 폭락 수준으로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미국에 반대하는 유엔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가 128개국이나 됐다는 것은 미국이 이번 이슈에서는 적어도 확실하게 국제적으로 고립된 게 드러났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팍스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미국에 반대한 국가들과 유엔이 배은망덕하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좋은 뉴스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헤드라인 맨 마지막이 배은망덕이 돼버렸어요. 오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군기에 타지는 않고 타기 직전인데 플로리다주 이제 겨울집으로 가기 전에 대통령도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 감면안에 투표가 아니라 오늘 그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는데도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한두 마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서명을 하기 직전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그 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에게 굉장히 그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그 대통령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Well, we're going to get infrastructure. Infrastructure is the easiest of all. We're very well on our way. We've essentially. 두 번째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기간 산업이 사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화합해서 일하기 가장 쉬운 일이고, 또 그것을 2018년도 이제 곧 크리스마스 휴가에서 돌아와서 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Infrastructure, as you know, I could have started with infrastructure. I actually wanted to save the easy one for the one down the road. So we'll be. 네, 이게 이제 이지원이라고 대통령이 표현을 한 것은 그 민주당도 기간 산업, 원래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기간 산업에 정부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절대로 이것을 그 통과시켜 주지 않았었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못 이뤘었던 일인데,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공화당은 당연히 이 내용을 그 통과를 시킬 것이고, 민주당도 그 오바마 시절에 계속 기간 산업은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대통령이 쉬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민주당은 지금 유감으로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 감면안에 민주당이 한 명도 투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당파적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 통과됐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폴 라이언과 Orrin Hatch, the chairman, made a beautiful speech the other day in front of the White House. Absolutely brilliant, beautiful speech, and we appreciated it, and I appreciate it. 네, absolutely beautiful speech라는 오린 해치 얘기가 나왔네요. 오린 해치 그 연방상원 의원이 여러분들께 어제 그 들려드렸는데요. 그 세금 감면안이 통과되고 나서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최고의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칭송을 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그런 그 오린 해치 의원 정말 그 뷰티풀한 스피치를 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참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새벽 2시, 3시에도 우리가 서로 통화를 하면서 세금 감면안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일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그 대통령의 세금 감면안에 서명하기 전에 한 얘기 가운데 두 가지가 주목이 되는데요.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과도 같이 일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늘 이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언론을 그 비난을 하고 미디어를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단어, 페이크 뉴스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백악관에서도 이제 작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놨고 뭐 대통령 지금 앉아 있었던 책상에도 있고 하면서 미디어 피플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상당히 많은 그 미디어 피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이 그 선물 그 필요하지 않느냐고 하고 특히 이제 그 테크니컬리 그 테크 분야에서 일하는 미디어 퍼슨들에게 이것은 아주 그 일할 때 그 뭐 카메라 그 보조용으로 좋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조금 그 주목이 됐고요. 글쎄요, 어쩌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주 그 중요한 그 법안 같은 것이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백악관에 있는 주인도 공화당인데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도 많았었고 굉장히 신경이 예민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큰 일을 연말에 기분 좋게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제 너그러워진 것인지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이 수순대로 밟아갈 것인지 그러다가 또 내일 그 트위터로 어떤 얘기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일을 하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는 못했는데요.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어제는 이제 이 세금 개혁안이 본인은 그 세금 감면안이라고 부르고 그 텍스 컷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린 것이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게 조금 다른 것이었고요.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트 그룹이 직원들에게 9,000명인데 보너스를 $1,000씩 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AT&T와 같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컴캐스트도 그런 발표를 했는데 공화당에도 좀 관계를 잘 보이기도 해야 되겠고 공화당과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게 PR이 되잖아요. 완전 프로모션 아닌가요? AT&T, 싱클레어, 컴캐스트, 뭐 웰스파고 이런 회사들이 세금 감면안 있고 나서 사회의 그 커뮤니티의 어떤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한다고 발표를 하거나 직원들의 그 최저임금을 그 웰스파고 $15로 시간당 올린다고 하거나 이럴 때마다 회사 이름이 나오니까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고요. 봉급 올려주고 보너스 준다는데 싫어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남의 일이라도 다 박수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모션 기회도 되는데 이제 해픈투비 이 두 회사가 전부 AT&T는 합병과 관련해서 그 연방 그 규제국의 승인을 받아야지 되고 뭐 연방통신위원회가 또 리뷰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싱클레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그 페이드 프로그램인데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항상 페이드 프로그램 비즈니스 인터뷰를 할 때는 그 페이드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싱클레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뉴스인 것처럼 해서 지금 벌금도 뭐 $1,340만 달러가를 내야지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잘 지내거나 잘 보여야지 되는 이런 회사들이 우리 보너스 줍니다. 세금 감면한 이후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그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뿐이 아니에요. 세 회사, 네 회사뿐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AP통신이 1936년부터 매년 10대 뉴스를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어요. 올해도 10대 뉴스를 정했는데 이게 참 다릅니다. 제가 10번째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뉴스 가운데 중요했었던 것과 AP라는 미국의 모든 신문과 방송과 텔레비전, 라디오에 뉴스를 공급하는 말하자면 한국의 그 연합뉴스와 같은 뭐 YTN과 같은 그런 그 형태의 AP가 선정한 그 뉴스입니다. 미국 뉴스, 뭐 국내 뉴스가
조금씩 섞여 있어요. 근데 미국 뉴스 중심입니다. 우선 10번째는 아이시스, 이슬라믹 스테이트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에서 이들이 그 근거지를 두고 있다가 다 잡았다 하지만 사실은 다 잡은 거 아니거든요. 그곳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집트라든지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로 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오사마 빈 라덴 이후에 알카이다가 다 없어졌다 했는데 알카이다가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아이시스 같은 형태로 나왔잖아요. 10번째로 선정을 했고 9번째는 세계적인 테러 공격을 선정을 했습니다. 2017년 그야말로 새해 첫날이었던가요? 네, 맞아요. 뉴 이어스 데이였어요. 이스탄불 나이트클럽에서 사람들이 39명이 숨졌고 그 이후로 뭐 런던에 또 그 뉴욕에 뭐 자전거길 바르셀로나 소말리아 이집트에서는 뭐 사원에서 300명 소말리아에서 5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진 세계적인 테러 공격. 8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금에 관한 것. 7번째가 오바마 케어에 관한 것.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하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없애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화당의 존 맥케인 의원의 표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세금 감면안에도 오바마 케어에 대한 보조를 줄였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년 안에 보통 전문가들은 한 1,300만 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보조금도 없어지고 줄어들고 하는데 올가을에 880만 명이 새로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했고요. 6번째로 중요한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와의 관계. 연방수사국장 제임스 코미를 해고시키고 나서 특별검사 로버트 멀러가 임명이 됐고 12월 중순에 결국은 트럼프 주변 인물 캠페인 전 의장을 포함해서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해서 4명이 기소됐고요. 5번째로 AP통신은 중요한 뉴스로 노스코리아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노망난 늙은이. 리틀 락켓맨 이렇게 두 나라 지도자들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긴장이 강화되는 동안에 북한은 뭐 수소폭탄 또 미국까지 다다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했습니다. 4번째가 이제 허리케인이네요. 허리케인이어서 하비, 얼마, 마리아가 텍사스, 플로리다, 푸에르토리코를 그야말로 덮쳤어. 하비로 지금 텍사스에서 80명이 숨졌고 1,500억 달러의 재산 피해가 났고 또 얼마는 플로리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푸에르토리코가 지금도 그 허리케인이 있었던 때가 언젠데 전기가 65%밖에 안 들어왔대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세금 감면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푸에르토리코의 제약회사를 설립하려던 그런 그 회사들이 푸에르토리코에 가지 않기 때문에 푸에르토리코는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AP통신이 선정한 10대 그 뉴스는 이제 뉴스 가운데서 3번째가 라스베가스의 총격 사건. 아직도 원인을 모릅니다. 64살이나 된 아주 부자였었죠. 비디오 포커 플레이어가 그가 이제 아주 높은 고층 빌딩에서 그야말로 여러 가지 그 기구를 사용을 해서 저쪽 야외에서 컨트리 음악 콘서트를 감상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총을 쏴서 5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2번째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해,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죠. 굉장히 소란스러웠고 혼란스러웠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 취임하는 날부터 취임식 관중이 좀 오바마 때보다 적었다 하니까 내무부에 이거 좀 더 사람 많은 사진으로 내놔라 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지율은 바닥인데도 역대 대통령의 1년 임기 가운데서 그런데도 지지하는 사람의 충성도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따라갈 수 없는 이런 것을 단단하게 지키고 있고 트윗을 통해서 주로 새벽에요. 분노하고 비난하고 이런 트윗이 이제 주가 됐습니다만 그런 아주 특별한 그 정치의 또 다른 그 이정표 같은 것을 만든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를 2번째로 꼽았고 그리고 AP통신이 선정한 2017년 탑 10 스토리 가운데서 넘버 1은 Sexual Misconduct. 지금 요즘에 그 헐리우드의 프로듀서 하비 와인스틴 그 이후에 팍스뉴스의 빌 올라일리라든가
빌 올라일리가 그 전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찰리 로즈 쇼의 찰리 로즈를 포함한 수많은 NPR과 PBS, 뉴욕타임스 기자는 다시 일한다고 하더군요. 뭐 자체 조사상 일할 수 있게 됐는가 봐요. 그리고는 뭐 의회 멤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미네소타가 지역구인 그 상원 의원이 결국은 1월 2일 날 그 사임을 한다, 이렇게 날짜까지 오늘 발표를 했던데요. 이렇게 모든 정말로 중요한 뉴스들이 많았지만 AP통신이 선정한 10대 뉴스의 첫 번째는 그 섹슈얼 그 미스컨덕트였습니다. 2017년 어느 분야에서나 다 들리는 얘기였어요. 상원에서도 오늘 아침 나온 것 보니까 60만 달러 세금이 1997년부터 올해까지 쓰여졌는데 이게 합의금으로 쓰여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금 60만 달러가 전부 그 섹슈얼 미스컨덕트에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성차별에 쓰여진 것도 있고요. 적어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10개 케이스라고 해요. 잠시 뒤에는 이 뉴스는 미국에서만 보도되는 것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해외에서 보도되는 이슈까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오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해서도 미디어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어제 그 유엔에서의 그 예루살렘 관련 그 결의안 투표에서 미국이 완전히 이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또 그 외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분위기를 바꿀 것인가, 아니면 마이웨이를 갈 것인가, 그 내용과 또 다른 미국 뉴스 잠시 뒤에 전합니다. 213-383-3838 213-383-3838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쉽게 해결하세요. 송병천 팔체질 한방병원 323-734-8000 323-734-8000번.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어제 그 유엔에서요,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그 투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스로 기본적인 것은 다 그 들으셨을 테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공식 인정한 것을 상임이사국을 포함해서 안전보장이사회 그 15개국에서는 미국을 빼고는 14개 국가가 그건 무효다라고 했고, 전체 그 투표에서요, 원래는 그 유엔 가입국이 193개국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128개국이 미국과 입장을 달리한 겁니다. 구속력은 없는 결의안이지만 그건 무효다, 이렇게 그 투표를 했고, 그리고 35개 나라가 기권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반대되는 그 무효다 하는 이쪽에 그 투표를 했고요. 9개국만 미국과 함께 이제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뭐 예루살렘이다, 뭐 말하자면요,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한 것인데, 그 나라 이름 가운데서는 9개국 가운데서는 한 나라 정도만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실 겁니다. 혼두라스. 그리고는 뭐 토코, 나우루, 뭐 팔리우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스라엘 굉장히 익숙하시겠네요. 다 미국의 굉장한 그 지원을 받는 그런 국가죠. 대신에 이제 미국의 미군 기지를 그곳에 그 만들게 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35개국 기권하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지원을 받고, 아니면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반대를 할 수 없는 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 호주, 또 그 콜롬비아, EU 국가 가운데서 5개국이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은 미국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투표를 하기 전에 니키 헤일리 대사가 이거 뭐 다 이름 적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우리 돈도 지원하지 않고 보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위협을 했잖아요. 제가 어제 위협 내지는 협박 이런 그 단어를 썼더니 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께서 분개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그 협박이나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꼭 제 표현만이 아니라 그게 아주 그
언론 내지는 모든 사람들의 공개적인 보통 사람들까지 그 정도 되면 협박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뭐 꼭 협박이라는 것이 뭐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돈으로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런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원래는 한 150개국 정도는 미국에 반대하는 미국 그 결정 틀렸다 무효다 이렇게 그 투표할 것을 기대를 했었답니다. 팔레스타인의 경우는요. 그런데 열심히 이제 그 니키 헤일리가 그 전에 뭐 편지도 보내고 193개국에 다 그렇게 해서 128개국만 미국에 반대하고 미국에 찬성하는 나라 9개국, 35개국이 기권을 했는데 저는 제가 독일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는 독일이 이스라엘에 유대인에게 나치, 히틀러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본인들의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기권표를 던지는 경우가 그게 아주 그 상례였거든요. 독일의 경우는. 그런데 이번에는 독일도 미국에 반대하는 미국의 그 결정은 무효다 하고 그 투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최우방국이라고 하면은 영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영국도 프랑스도 그리고 지금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미국의 푸들이다. 예전에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아들 그 부시 대통령의 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푸들이라고 얼마나 비난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물러나고 나서도 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하면 사람들이 기억되는 것이 이라크 전쟁할 때 북치고 장구치고 그 뭐 이렇게 그 미국의 그 시종 노릇을 했다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별로 그 대접은 받지도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야말로 설설 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일본도 미국에 반대하는 한국과 함께요. 그렇게 그 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벤자민 네타냐후 총리가 그 전에도 유엔이 만약에 그렇게 투표를 한다면 정말 거짓말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랑 똑같은 얘기하는데요. 그 유엔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무효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오랫동안 수도였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자꾸만 오랫동안 그렇게 익숙해오면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국제사회와 유엔이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면 이 규정이 그 유엔이 맘대로 사무총장이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뜻을 모아서 멤버 국가가 193개국인데 어떤 형태로든 다수결로 예루살렘은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다 수도가 될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평화협정이 끝나면 동쪽을 그 수도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적으로 뭔가를 이뤄내서 그 협정이 끝나고 난 뒤에 결정이 돼야지 될 문제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수도일 수도 있다 하는 게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이 1967년도에 이제 6.1 전쟁, 중동 전쟁 치르고 나서 거기에 딱 그냥 눌러 앉아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땅 따먹기를 해가고 있는데 그때의 국제사회가 여러 상황에서 유엔에서도 그랬고 오슬로 조약에서도 그렇고 인정한 것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만 유엔 다른 나라의 결정은 다 소용없다. 우리가 하면 하는 거다. 미국도 우리는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텔아비브에서 옮기겠다 하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적어도 이 이슈만에서는 완전히 스스로 고립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대망신인 거죠.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그 위협까지 돈 안 준다 하고 했는데도 뭐 9개국밖에 토코, 나우루, 팔리우, 뭐 온두라스 이런 나라만이 미국과 투표를 같이 했으니까요. 이스라엘 플러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미국 언론도 다 그렇게 지적을 하죠. 미국 그 언론 가운데 미디어 하면은 뉴욕 타임스, 그 또 미디어를 잡고 있는 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그 유대계인 경우, 유태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다 그 미국의 이런 그 결정과 그 과정은 굉장히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팍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고, 팍스 앤 프렌즈의 호스트가 당장 정말로 막 큰 소리로 이 연사 외칩니다 하는 식으로요. 뭐 여자 호스트들이 있고 남자 호스트가 있고 하잖아요. 그 남자 호스트가 그 팻 헤그세스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도 그 미국에 그 반대하는 그런 표를 던졌거든요.
뭐 중동에 있는 그런 국가들은 다 그렇고요. 그래서 아니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얼마나 미국 사람들의 피를 부었는데 그런데 아니 우리를 배신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미국에 반대하는, 미국과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그 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엔에 미국은 투자하지 말아라. 유엔에서 나와야지 된다. 따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지 된다 하고 그 팍스 앤 프렌즈의 호스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보다 이 팍스의 호스트들이 어떤 때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그 마음을 더 나아가서 읽어주고 말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우리가 우리 젊은이의 피를 얼마나 부었는데 우리를 배신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뒤를 따지고 보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지구를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아서 미국이 그 젊은 군인들을 보내고 한 나라에서 적어도 수천 명을 뭐 매년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6천 명 이상 뭐 처음에 많이 숨질 때는 그렇게 왜 그랬겠어요. 그 전쟁을 뭐 시작을 한 나라가 어떤 이유에서건 미국이고 미국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라크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라크가 너무 안 됐다.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해줘야지 되겠다. 아프가니스탄 너무 안 됐다. 우리가 가서 해줘야지 되겠다. 그 나라를 위해서 미국 사람 목숨을 버렸을까요? 그건 아니죠. 미국도 미국의 이해와 판단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하면은 양심적이지 않은 것 같다 하고 생각하는 게 여론이고요. 꼭 제 얘기만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유엔에서의 일은 이렇게 됐고요. 좀 길어졌네요. 예상보다. 잠시 뒤에 좀 경제 관련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그 지금 뭐 주식시장이라던가 선물 거래 아니면 뭐 경제계에서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가 비트코인이 24시간 만에 뭐 거의 그 가치가 뭐 3분의 1 정도 줄어들었다는 내용 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또 바짝 올라가니까요. 뭐 12,000 아래로 내려갔고 어젯밤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내려갔습니다. 코인데스크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12월 달에 그 $10,000에 시작해서 지난주에 뭐 20,000을 깼고 그런데 이게 계속 내려간다는 신호냐?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아주 너무 그 점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딱 터지고 만다 이런 것이었는데 요즘은 뭐 전형적인 것을 깨는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점점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제 싼 것들도 나왔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그 골드만삭스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룰 그럴 그 전문 부서를 따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점점 메인스트림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맞는 것 같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오늘 그 USA 투데이가 2017년 뭐 그 비즈니스 그리고 그 테크놀로지 스토리 10개의 탑 10 테크놀로지 스토리를 전했습니다. 10번째부터 할게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한국식이에요. 아주 좋은 거를 나중에 짠 하기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 탑뉴스가 다르긴 하지만요. 10번째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규제를 굉장히 그 완화한 것,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백 개가 뭡니까? 수백 개 넘을 것 같은데요. 크고 작은 규제를 풀었는데 공화당이 이제 정부가 규제를 줄여야지 된다 하는 것이 공화당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1,579개는 뭐 규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집행되기도 전에 그냥 아예 시작도 못했고 한 개 새로운 규제를 만들면 2개 규제를 풀어준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12월 달 들어와서는 3개 한 개 규제를 만들면 규제를 3개 풀어주는 그런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소비자들이 은행을 합동 고소하기 힘들어졌고 이런 일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본다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공화당의 큰 그림이 그렇습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것도 지금 다시 본다고 하고 9번째로는 핵 앤 어택이라고 해서 뭐 신용정보 회사라든가 아니면 큰 뭐 야후 또 그
우버 같은 택시 회사가 얼마나 많이 해킹당했어요. 그래서 그 에키팍스 같은 경우는 해커가 1억 4,300만 명의 정보를 해킹을 했으니까 그러면 미국인의 뭐 45% 정도 되고 우버는 5,700만 손님의 정보. 그런데 우버가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해커에게 10만 달러를 줬다고 하잖아요. 야후가 2013년도에 뭐 얼만큼 그 사용자 그때 30억 명이었나요? 그거 아직까지 그 최대 기록하고 있고요. 8번째가 소매업소가 점점 힘들어진 것. 스마트폰. 온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사니까 JC페니와 메이시 문을 계속 닫았고 토이즈 알러스도 파산 보호 신청했죠. 뭐 시어스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했고 식당도 요즘 사람들이 돈이 없는지 시간이 없는지 밖에 나가서 잘 먹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그 판매가 그럭저럭 뭐 올라가질 않기 때문에 합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2018년도에도 합병 식당 체인 합병이 이어질 것 같다고 하고 7번째로 세금 감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어요. 다만 세금 감면의 후속 조치로 이미 그 대통령과 트윗이나 아니면 공화당에서 보면은 웰페어 개혁하겠다, 웰페어 손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디케어 같은 것 혜택 줄어들 겁니다. 6번째가 비트코인 열기. 미스테리어스한 이 디지털 화폐 2017년에 1700% 올랐고 이제 나온 지는 9년 됐는데요. 그러다가 또 뚝 떨어지고 월스트리트에서 그거 뭐 되겠어? 하고 무시하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도 이제 그 부서를 관련 부서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5번째로는 전기 자동차 어떻게 될 것인가 점점 많아지겠죠. 머세디스 벤츠도 2022년까지 전기 자동차이거나 가스와 하이브리드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너럴 모터스도 45억 달러를 투자해요. 같은 분야에. 포드 자동차도 15개 모델의 EV를 2025년까지 내놓는다고 하고 뭐 전기자동차 하면 테슬라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내년은 혁명이 될 것이다. 어떤 혁명이요? 뭐 40만 대 지금 뭐 주문 받아놨다고 하잖아요. 모델 3 같은 경우. 그리고 4번째로 올해 그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뉴스로는 주식시장과 경제가 아주 좋은 행진을 했잖아요. 랄랄룰루였어요. 그래서 401k로도 머니가 많이 들어갔고 다우가 1월 달에 2만을 넘어서 11월 달에는 2만 4천 넘어갔고요. 정치 스캔들도 다 이기고 북한 핵 위협도 이기고 그러한 이유는 경제가 이제 나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영향, 규제도 풀어줄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제로 풀어주기도 했고 세금 감면안. 그래서 2018년에도 계속 성장할 것 같다는 얘기고요. 3번째는 아이폰은 다른 것과 같을 수가 없어. 물론 뭐 요즘에 뭐 아이폰 그 뭐죠? 건전지 문제 때문에 6를 속도를 줄였다고 해서 뭐 소송 많이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폰이 10주년이 되면서 3개 모델을 올해 내놨는데 그리고 아이폰 그 10이 뭐 카메라가 너무 좋다면서요. 카메라 뭐 잘 찍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그래서 USA 투데이도 이 테크놀로지 뉴스 가운데서 아이폰 그 10을 비록 999달러에 시작을 하지만 최고의 그 툴이다라고 디바이스다라고 선정을 했다고 하죠. 2번째가 섹슈얼 하래스먼트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미투 정치계 연예계 전부. 그러면 USA 투데이가 선정한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10대 뉴스 넘버 1은 아마존이 그야말로 왕국이 돼서 홀푸드까지 사서 미국과 캐나다의 홀푸드가 238개 스토어가 있습니다. 뭐 5만 개 일자리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아마존이 지금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면은 42%가 미국에서 팔리는 물건은 아마존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아마존에서 뭐 하나 주문했는데요. 15달러나 내고 뭐 이틀 주문 뭐 개런티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끝내. 나흘이 됐는데도 화나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밤에 잠자기 직전에 풀 리펀드 원한다 하고 이메일 보내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거래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조금 더 서둘렀어야지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까지도 온라인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할 때 온라인에서 쓰는 것은 9.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9.1% 가운데서 뭐 42%는 아마존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왕국이라고 선정을 했습니다.
좀 전에 뉴스 전해드리면서 빠뜨린 것 있는데요. 그저 한 줄만 하죠. 정말로 그 테크놀로지 업계에서는 큰 사람이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그 CEO로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는 그 에릭 슈밋이 62세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회장 자리에서 내려와서 알파벳에서 그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만 일한다고 했거든요. 본인의 얘기로는 최근에 뭐 과학이라든가 테크놀로지 철학에 굉장히 그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좀 일을 줄이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워낙에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아무튼 여자 관계가 복잡했었어요. 그리고 부인하고는 뭐 거의 알고 있는 별거 비슷하게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에 그 미투 무브먼트가 굉장히 크게 나올 것에 미리 대비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에릭 그 슈밋이 지금 CEO에서 단지 그 테크니컬 그 어드바이저로만 한다는 것은 실리콘밸리에서는요. 너무나 휴즈한 뉴스입니다. 새벽에 저희 회사를 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회전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키가 작으신 분이 쇼핑백을 2개를 들었는데 그 2개를 높이로 세우면 그분 키만 한 것 같았어요. 새벽에 나이가 많이 드신 한국 할머니는 아니셨는데 왜 연말에 그런 분 뵈면은 마음이 뭐 여러분들 다 드시는 그런 마음 저도 들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